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총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그때 그럼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근데 이미 트럼프 수혜주들은 트럼프 당선 시 가장 큰 문제는 첫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버지, 바쁘시지만 우리 할 건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연설 중에서 총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일로 정말 온 뉴스가 도배가 됐어요. 이 펜실베니아주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합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나마 이번 총격 사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급하게 모셨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강조했던 거 기억나니? 이 세상에서 뭐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딱 빼라고 했었지? 미국 대통령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 미국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직업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15명의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당했었고 4명은 즉사했고 상당수가 의문사했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망 원인이 밝혀진 건 하나도 없었다고. 이번에도 역시 중산층의 평범한 20살 청년이라는 것 이외에 트럼프 저격 이유를 세세하게 밝히지 못했잖아. 그러게요.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해버렸으니까 알 길이 없죠. 아무튼 이번 총격 사건이 곧 있을 11월 대선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더더더 높아졌죠. 뭐 대선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이 상원 그리고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싹쓸이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 데릭 벤 오든 하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방금 대선에서 이겼다라고 말이야. 이 공화당 내에서는 이번 피격이 11월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 이 베팅 사이트에서도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피격 이후 69%로 약 9%포인트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1981년도 3월에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총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 이 버미니 쏜 총알이 방탄 리무진에 튕겨서 레이건 대통령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를 통해서 폐를 꿰뚫었는데 심장 1인치 근처에서 멈췄었어. 그 상황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병원에서도 계속 농담을 던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 60%였던 지지율이 73%까지 급등했었다고. 그때 그럼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당연히 처음에 레이건 암살 시도가 보도되고 나서는 증시가 하락했었지. 그리고 미 국채 금리는 초반에 급등했었고 미국 달러는 상승했었어.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증시는 오히려 강세로 전환이 됐지. 하지만 이번에는 현지 시각으로 7월 15일 오전 11시 기준 미국 선물 시장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고 우리 시장도 조용하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피격 이후에 피를 흘리면서 대피를 하던 중에 경호원들에게 잠깐만이라고 외치고 트럼프의 시그니처 포즈죠. 주먹을 쥐어들고 싸우자라고 세 차례 외쳤어요. 과거의 레이건 대통령과 비슷하게 전혀 문제 없음과 또 동시에 강인함을 보여준 거죠. 특히나 성조기를 배경으로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여서 주먹을 불끈 쥐고 피를 흘리면서 찍힌 사진이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AP통신의 사진기자 에반 부치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지지자들이 티셔츠에 프린팅해가지고 입고 다니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총성으로 겁에 질린 지지자들을 안정시키면서 고령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더 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한 방에 보여줬어요.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잖아요. 4살 차이 나지. 그러니까요. 근데 바이든은 고령 리스크를 지금 아주 시게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정말 100살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은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이후 지지자들에게 절대 항복하지 마라 하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뭘 항복하지 말라는 거겠니?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도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포장을 했었거든. 이제 죽음까지 내몰려서 따르는 서사가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와의 재회를 준비해야 될 텐데 저번에도 말했었지만 트럼프 당선 시 가장 큰 문제는 우방을 무시한다라는 점 그리고 보편적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야. 우방을 무시하는 건 우리에게 불리한 점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유리한 점도 있긴 있어.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방산 관련주들이 유리해지죠? 그렇지. 물론 보호비 등으로 인해서 안 써도 되는 돈이 나가야 하겠지만 방산주들이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 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스티프닝 현상으로 은행주들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고 또 화석연료와 같은 종목에도 힘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이미 트럼프 수혜주들은 좀 상당히 많이 지나온 상황 아닌가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을 것 같아. 문제는 아직 반영이 덜 된 물가에 대한 걱정인데 관세를 높이게 되면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거야.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대해서는 60% 관세를 적용하고 또 그 외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약 10%포인트씩을 인상해서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수입 규모는 3조 1천억 달러고 이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4,214억 달러예요. 샌프란시스코 연은에 따르면 PC 가격 지수 중에서 수입품의 비중은 10.7%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언급한 것과 같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2년 후 소비자 물가를 무려 2.5%포인트 높이고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0.8%포인트 감소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난 그 이상이라고 봐. 왜냐하면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추방하는 경우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니? 미국은 지금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잖아. 그동안의 국경 개방으로 인해서 이미 미국 내부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었다고. 맞아요. 2024년 5월 구인율은 4.9%까지 하락해서 2019년 평균치인 4.5%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자 취업 비중이 높은 건설 부문은 지난 2019년 4.1% 수준에 가까운 4%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유통과 운송 부분에서는 2019년 4.5%였던 구인율이 최근에는 3.4%까지 하락했어요. 외식 숙박 업종에서도 2019년 기준 5.8%였던 구인율은 5.1%까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일부 업종은 이미 노동 공급 과잉 영역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남쪽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던 저임금 노동자들을 퇴출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임금은 마구 오르게 될 거고 물가는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아 오를 수도 있을 거야. 물가가 오를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시장이 9월로 기대하고 있는 첫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뭐 이미 확률이 90%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9월의 첫 인하야 변함이 없겠지. 그렇지만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9월 인하 이후에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제가 살짝 정리를 해보면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주가에 혹시 악영향을 주더라도 머지않아 금방 회복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수혜주는 뭐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 반영되지 못한 물가 부분이 걱정이네요. 이번에 파월이 상하원 반기 보고 연설에서 보여준 비둘기파적인 모습 때문에 9월에 시작해서 어쩌면 연내 3회 인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9월 이후 추가적인 인하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맞죠? 맞아. 그럼 오늘 특별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